금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유난히 너무 피곤한 금요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하루만 잘 보내면 내일부터 또 주말이니까요. 주말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 전에 출근길 뉴스 또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급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시장의 예상보다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시장의 지표가 암울하게 나오면서 그 부분도 오늘 뉴욕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다우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1.11% 하락하면서 25,490.4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1.19% 밀린 2,822.24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58% 급락하면서 7,628.2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진 게 증시 급락을 불러왔고요. 근데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50.6이었습니다. 약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또 4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전월 대비 6.9% 감소하면서 연휴 기준으로 67만 3천 건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고용 측면에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다시 줄면서 호조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1,000건으로 전주보다 1,000건 줄었고요.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750건이 감소한 22만 2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 증시는 향후 유럽의 정치 지형을 결정할 유럽의회 선거가 현지 시간으로 23일에 개시된 가운데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고조, 브렉시트, 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폭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역시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독일 다스 지수가 1.78% 빠지면서 11,952.4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는 1.81% 하락하면서 5,281.37로 장을 마쳤습니다. 영국의 런던 증시도 1.41% 하락한 7,231.04포인트로 장이 종료됐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살펴봅니다. 이틀 연속 원달러 환율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증시는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하는 특히 코스닥 시장이 부진해서 개인들의 불안감 그리고 부담감을 키웠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26% 하락한 2059.59포인트를 기록했고 코스닥 지수는 1.42% 하락해서 696.8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1월 23일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700선을 내줬고요. 코스닥 부진은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결정타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23일 이란이 미국 국민이나 이익 등을 공격하려 할 때를 대비해서 만반의 채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미 국방부가 이란의 잠재적 위협에 맞서서 병력을 중동에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협은 실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이나 미국의 이익 또는 영내에 있는 우리의 위대한 군인과 선원, 이라크나 그 외 지역에 근무하는 외교관 등을 공격하기로 결심하는 경우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반드시 갖춰 놓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해도 좋다라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란의 위협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날마다 위험 상태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AP통신은 미 국방부가 이란의 잠재적인 위협에 맞서 최대 10,000명의 병력을 중동에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백악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고요. 로이터 통신도 5,000명 규모의 추가 파병 요구를 받고 이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5G 통신망을 구축할 때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업체들의 장비와 서비스를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마크 워너 미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상원 상무위원장 등 5명의 상원 의원은 5G 통신망은 튼튼하고 안전해야 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장비나 서비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역 통신사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다는데요. 가입자 수 10만 명 미만의 소규모 지역 통신사들이 장비와 서비스를 모두 다른 것으로 바꾸려면 최소 8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수출 제한 대상에 올린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화는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자국과 협상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 한다라고 주장했고요. 이어 미국이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위험한 행동을 고치기를 희망한다면서 중국은 자국 기업들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탈퇴협정의 의회 통과를 추진하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당내 반발 확산으로 인해 24일 사임을 발표할 것이라고 메이 총리의 측근들이 전했습니다. 영국의 일간 더 타임스는 총리 측근을 인용해서 메이 총리가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위원장과 만난 후에 사임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정 타결을 위해서 제2국민투표와 관세동맹 잔류 수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당내 강경파들이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죠. 특히 브렉시트 협정의회 상정을 주관해야 하는 앤드리아 리드섬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마저도 제2국민투표안에 반발해서 대표직을 사임하는 등 메이 내각 핵심 강요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자들은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당분간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과도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게오르기 블리초프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회의 러시아 국가위원회 연구위원이 현지 시간 지난 21일에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평양에서 북한 외무성 인사들을 만나 한 면담 내용을 토대로 이같이 전했다고 합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은 북한이 예상치 못했던 기분 나쁜 충격이었다면서 북한 인사들은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 양보 의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데 대해 아주 큰 모욕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뉴스가 너무 짧죠. 제가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휴대폰에 저장 공간이 없어서 녹화가 되다가 끊어졌더라고요. 저는 계속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진짜 기사는 다 읽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좀 짧지만 출근길 뉴스 그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대책을 세워서 월요일에 확실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